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국어 교과서 이렇게 받으시면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출판사가 있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엄청 재미없거든요. 네. 글로 써 있는 것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이렇게 뭐 무슨 맞춤법 조항 이런 거, 법조문 이런 거, 몇 조 몇 항 이런 것들. 한글 맞춤법은 총칙이 있고요. 소리와 어법에 대해서 띄어쓰기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띄어쓰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얘네들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문자 보낼 때는 정말 그 칸 하나가 돈이고 만약에 이게 LMS로 넘어가면은 비용이 엄청 몇 배 드니까 진짜 띄어쓰기 없이 무조건 붙여 쓰는 게 그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나 또 옛날 얘기하고 있니? 자,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띄어쓰기 좀 잘 해주시고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첫 번째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소리 읽어 이렇게 읽는 기호 쓰죠. 그리고 그거랑 우리가 쓰는 거 필기 쓰기랑 일치를 하면 소리대로 적은 거야. 예를 들면 하늘, 바람, 구름, 바다 이런 애들은 소리대로 쓴 거지. 그러면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건 그거를 읽어 그 소리와 우리가 써놓은 쓰기가 같지 않으면 그거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겁니다. 날씨가 맑아요. 날씨가 맑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쓸 때에는 어떻게 써요? 날씨가 맑아요. 이렇게 쓰지. 소리와 쓰기가 같지 않으면 얘는 어법에 맞도록 한 거구나. 그러면 생각이 나지. 선생님 소리 나는 대로랑 어법에 맞게 적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걔네들이 같이 묶여 있네요. 그런 의문은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의문이지. 그래서 소리대로 적대. 일단 소리대로 적어. 근데 이게 뜻이 잘 통할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어법에 맞도록 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가세, 가우, 고세, 가위 중 표준어는 가위니까 표준어는 가위니까 소리 나는 대로 가위라고 적으면 되겠다. 얘를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써볼까요?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쓸까? 꽃에, 꽃을. 그 다음은요. 꽃만. 어머, 소리 나는 대로 써놓으면은 얘 뭐라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 서로에게 썸 타다가 깨는 3위. 이런 느낌이 멀어지는 거지. 소리 나는 대로만 이렇게 적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 어법에 맞도록 적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단어나 문장의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법에 맞게 적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은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것은 무엇에 따라 발음에 따라 적는다라는 뜻이고 소리 나는 대로 쓰면은 어때? 쓰기의 편의를 고려한 겁니다. 맞춤법 뭐가 맞지?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니까 엄청 편하지. 나무라고 소리나는 표준어는 나무라고 적고 달리다라고 소리나는 표준어는 달리다로 적습니다. 쓰기에 편합니다. 하지만 쓰기에 편하면 단가? 아니지. 우리가 문자로 쓴다, 기록한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은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말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누가 읽는 사람이 형태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그러면 빨리 기억해내야지. 아, 쌤, 저는 형태소가 뭔지 알고 있어요. 형태소 뭔데요? 형태소?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죠. 의미의 최소 단위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꽃에 꽃을 꽃만 소리대로 적으면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체크 본 모양인 꽃의 형태를 고정해서 꽃에 꽃을 꽃만이라고 적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 밑에 1항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은 역시 또 중요하겠죠.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단어는 누구냐? 단어입니다. 단어는 띄었음. 아, 쌤, 단어는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렇지.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걸로 끝인가? 아니죠. 뭐 자립성이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and 더하기 뭐 그 말에 붙여 쓰는 말 두 글자로 줄이면 조사. 조사도 단어라고 했었지. 각 문장의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원칙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급하면은 절대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막 횡단보 무단 횡단도 하고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간혹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 그것도 안 되는데 암튼 원칙은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고. 밑으로 볼게요. 해보러 갈래? 라고 이야기. 좋아해 보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띄어쓰기를 여기에서 했다고 칩시다. 좋아해. 너 보고 싶어. 아우! 사랑이 시작이지. 이렇게. 한 번에 받아주지 마. 날 좋아한다는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깜짝 놀라게 된 이유는 뭐예요?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죠. 띄어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말로 글을 적을 때에는 단어별로 띄어쓰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빨간색 밑줄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으니 그 앞에 말에 붙여 써야 해 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죠.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 가 방에 들어가신다. 할머니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거 있고 아버지 가죽을 드신다. 이런 것도 있죠. 아버지가 죽을 드신다인데 아버지 가죽을 드신다. 오, 치아 엄청 튼튼하시죠? 옆 페이지 개념 체크 확인하러 갈게요. 띄어쓰기 중요하다. 1번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은 규정에 해당됩니다. 네, 5. 한글 맞춤법은 한글로 읽고 쓰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말은 뭐예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조사는 단어이므로 오케이. 한글 맞춤법 총칙의 2항에 따라 띄어 쓴다? 아니요. 조사는 붙여 쓴다지. 단어는 띄어 쓰되 조사는 붙여 씁니다. 궁금하지? 어디에? 앞에 말에 붙여 씁니다. 그게 중요하죠. 밑에 4번, 5번 보러 갈게요. 한글 맞춤법 총칙의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뭐라고?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법에 맞게. 한글 맞춤법 제2장 띄어쓰기죠. 문장의 각 무엇은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밑에 6번 보러 갈게요. 한글 맞춤법을 다루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인 누구? 표준어. 표준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면 그거를 공용어라고 하는 거지. 표준어가 공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한글 맞춤법에서는 무엇에 맞게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말은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형태 소위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나무로 발음이 되는 표준어는 어떻게 나무 그대로 쓰고 어법에 맞도록 합니다. 원칙으로라는 규정에 따라서 꽃밭 어떻게 쓰면 돼요? 꽃밭 꽃밭으로 적는 겁니다. 됐을까요? 옆에 거 학습활동 얘는 같이 할게요. 소리대로 적은 거 쓰는 거랑 소리랑 똑같은 거 찾으면 돼. 가위, 꽃. 꽃은 어떻게 발음이 되지?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그러면 꽃 일로 와야지. 꽃만 형태네 여기 있죠. 얘 어떻게 읽어요? 꽃이 밑으로 왔죠. 나무 소리 나네 그대로 썼죠. 나무 달리다 소리 나는 대로 썼죠. 동생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쓰면 되겠지. 다음 단어 읽으면 어떻게 읽을 거예요? 먹다 쓰는 거하고 소리하고 다르죠. 먹다 밥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괜찮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제시된 의미에 따라서 띄어쓰기 해볼게요.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띄고 물 띄고 좀 띄고 줘 이렇게 되겠지. 나무를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 나물 띄고 좀 띄고 줘. 쌤 너무 자주 띄어쓰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물, 좀, 주다 전부 다 개별된 단어니까 띄어써야지. 조사가 없으니까 그냥 냅둬야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한글 맞춤법 보면 엄청 재미없을 거라 그랬죠? 얘네들 보고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된소리는 뭘 된소리라고 하지? 얘네들을 된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요 말은 좀 외워두는 걸로 합시다. 한 단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얘 왜 된소리로 나는 거지? 된소리로 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소적세 어게 오빠 으뜸 기쁘다 여기에서의 이 된소리는 그냥 된소리로 쓰면 된다. 쟤는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나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오빠만 볼까요? 오빠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갑자기 된소리가 나면 오빠 그래 쓸 때 오빠 요렇게 써주면 되지. 기쁘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얘가 기쁘다 된소리로 발음이 되네. 그러면은 그냥 된소리로 표기하고 기쁘다 이렇게 써줘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음 한 단어 안에서 느름의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체크해 줄 수 있죠. 뭐라고? 느름의 이렇게 4개 묶어서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지? 울림소리. 울림소리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산뜻하의 니은, 살짝의 리을, 움찔의 미음, 몽땅의 이음 이렇게. 그래서 뒤에 나오는 된소리 나면 된소리 나는 대로 살짝, 움찔, 몽땅
느르므으 울림소리 뒤에 나는 된소리는 그냥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다음 한 단어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면 같은 글자로 적습니다. 똑딱똑딱, 쓱싹쓱싹, 씁쓸하다, 짭짤하다. 또따, 쓰싸, 쓰쓰, 짜짜 같거나 비슷하면 그냥 둘 다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하나만 된소리로 적지 말아요. 요 정도. 다음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엄청 중요하죠. 언제 중요해요? 끝말잇기 할 때 중요하지. 두음 법칙 쓸 거야 말 거야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필살 단어들 있어요? 해질녘, 우라늄 이런 것들. 또 뭐 있나? 그치, 기름, 지름, 이름, 반지름 있죠. 노름. 한자음에 녀뉴뉴니가 첫 단어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여요유이로 적습니다.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요. 한자음 녀뉴뉴니야. 한자음 녀뉴뉴니. 여자, 여자, 뇨도, 요도. 한자음 또 중요하죠. 라리, 라려, 레류, 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도 야여, 예요, 유이로 적습니다. 착할, 량심, 양심. 다만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는 렬률은 열율로 적습니다. 경기를 했어. 프로야구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볼게요. 너네 팀 승률이 어떻게 돼? 승률. 오늘 경기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확률. 그 투수 방어율이 얼마야? 방어율. 그 타자는 타율이 어떻게 돼? 타율. 시를 할 때 반복을 하면 뭐가 생기지? 운율. 운율은 두 가지로 나누죠. 내재율, 외형률. 이런 식으로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렬률을 열율로 적습니다. 괜찮나요? 첫 글자가 아니라도 두음 법칙 적용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 더 읽고 가야 되겠네. 얘는 다른 뜻으로 할 거예요. 한자음 라레 로레 루르, 한자음 라레 로레 루르는 단어가 첫머리에 올 때 나네 노네 누느 락원 낙원 이렇게 적습니다. 로동, 노동. 펀트 떠올랐으니까 쓸까? 로동, 노동. 뇌우, 번개 치면서 비 오는 거, 그거 뇌우 이런 식으로 하자. 뇌우, 뇌우, 번개래. 옛날에 우레메 할 때. 자, 질문. 녀뇨뉴니가 여요유이로 발음이 되는 거는 뭐예요? 니은 탈락이지. 음운의 변동으로 따지면. 랴레려류리가 야예예 야여예요유이로 오면 얘도 탈락이죠. 그런데 라레 로레 루르를 나네 노네 누느로 바꾸는 건 탈락이 아니라 교체지. 두음 법칙은 뭐라고? 탈락도 있고 음운의 변동으로 따지면 교체도 있고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소리에 관한 건 요 정도. 다음에 형태에 관한 걸로 볼게요. 어간과 어미. 어간은 뭐고 어미는 뭐예요? 어간은
동사 형용사를 활용할 때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어미는 어간 뒤에 붙어서 다른 애들 기타 등등 올 수가 있죠. 변하는 부분. 얘네들을 어간과 어미 이러한 용어를 써서 설명했었었죠. 먹다, 먹어, 먹고, 어간이 먹, 어미는 뒤에 붙는 것들. 먹어, 먹다의 먹, 더하기 어간 먹, 어미 따로따로 구별해서 적습니다. 먹은 먹대로, 어는 어대로 이렇게 적습니다. 다음,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앞에 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멀어진 것은 밝혀서 적지 않습니다. 늘어지다는 늘다 더하기 지다야. 늘다 더하기 지다야. 늘다 어때? 뜻이 살아있다고. 늘다 이렇게 늘은 거. 늘다 뜻이 살아있으니까 늘 어간 그대로 살려서 적어놓고. 쓰러지다는요. 쓸다 더하기 지다야. 쓰러지다면은 흙 이건데 바닥을 쓸다 그런 의미가 있나? 없어지지.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됐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나 더 해줄까? 돌다 더하기 가다 하면은 두 가지로 쓸 수 있어. 가다 아니면 돌아가다. 형태를 밝혀서 적을 수도 있고 소리 나는 대로 쓸 수가 있지. 근데 돌아가다는 돌아서 가다, 돌다의 뜻이 살아있지. 그러면 형태를 밝혀서 요렇게 써야지. 요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살다 더하기 지다 합치면은 뭐가 돼요? 두 가지로 쓸 수 있지. 사라지다 혹은 사라지다. 뜻을 밝혀서 적을 수도 있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도 있지. 사라지다는 뿅 하고 없어지는 건데 살다라는 것과 의미가 관계가 없어. 없으면 소리 나는 대로 쓰고 형태 밝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학교에서 이 두 가지 예를 어느 학교든 왠지 모르겠는데 제일 예로 잘 들어주는 애들이 얘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기억해두면 괜찮지. 늘어지다 쓰러지다 보다는 돌아가다 사라지다 얘를 더 많이 해줍니다. 다음 시간 조금 들여볼게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전미사, 접두사 그러면 어간 얘네들이랑 세트인데 어간 어미라는 말이 나오면 동사 형용사에 활용하는 그 파트이고 전미사가 붙어서 접두사 나오고 맞아. 얘는 앞에 문법 부분에서 단어의 형성에 관련된 파트였었지. 합성어 접두사 붙는 거 맞아. 이런 거였지.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과 끊어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끊어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길이는 길다의 길 더하기 이 그래서 명사. 걸음은 걷다의 걸 명사. 같다의 같이 부사. 있다 동사. 익히 부사. 명사가 된 애들 길다의 길, 걷다의 걷, 같다의 갓, 익다의 익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쌤 걸음은 걷다인데 바뀌었잖아요. 얘 디귿 불규칙 그게 활용이 된 거라서 얘는 조금 예외되긴 하지만 디귿 불규칙도 불규칙이지만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는다. 다음 하다가 붙는 어근에 예를 들면 뭐 있을까? 공부하다, 청소하다, 개발하다.
거기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끊어.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는 부사의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러프하게 생각해도 괜찮아. 이나 음이 붙어, 이나 희가 붙어, 희나 이가 붙어. 그러면 어지간하면 앞에 원형을 밝혀 놓는다. 그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급하다, 급히, 꾸준하다, 꾸준히, 깨끗하다, 깨끗이, 희나 이가 붙는 말들은 앞에 오는 급하다의 급, 꾸준하다의 꾸준, 깨끗하다의 깨끗, 얘네들 원형을 밝혀 놓는다.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것, 곰곰 부사의 이, 곰곰이, 오뚝 부사의 오뚝이, 일찍 부사의 일찍이,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면 앞에 말 그냥 원형으로 적는다. 그러니까 오뚝이, 진라면, 오뚝이 우리는 몇십 년째 당해오고 있었던 거지. 오뚝이 아니야? 오뚝이가 맞는 표현이다.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오뚝이라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됐는데 그런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으니까 됐나요? 다음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입니다. 사이 시옷과 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쳤습니다. 자, 장담컨대 여러분들 학교 가서 시험 범위에 얘네들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사이 시옷 나오면 무조건 얘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되고 대부분 틀릴 거다. 아마 1학년 1학기 혹은 1학년 1학기 중간이나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나오는 시험 범위일 텐데 제일 까다롭게 볼 겁니다.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 조건 다 찾을 거예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또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끊어.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아, 빡세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요렇게 어근 접사 어근 접사 어근 어근 접사 어근 어근 어근으로 결합을 요렇게 나눌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미리 쓸 거예요. 어근 어근 둘 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야 돼.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니까 얘 이름 뭐라고 할 거예요? 합성어라고 이름 붙여줄 거예요. 요게 1번 조건이야. 2번 조건, 요렇게 둘이 묶어서 둘 중 최소 한 개는 순우리말. 순우리말. 둘 중에 한 개는 최소 한 개는 순우리말. 이렇게. 요게 2번 조건이에요. 그 다음 3번 조건. 여기 앞에 어근에 받침이 없어야 돼. 요게 4번 조건. 다시 1번 조건 합성어다. 2번 조건 둘 중에 하나는 최소 순우리말이다. 3번 조건 앞에 어근이 모음으로 끝난다. 즉 받침이 없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얘는 1-1이라고 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쓸게요. 4-1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됩니다.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됩니다. 키워드릴게요. 다음 4-2번 4-2 뒤에 느무가 오고 앞에 없었던 니은이 생깁니다. 4-3번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이 되고 그런 경우에 느는 소리가 덧납니다. 소리가 덧나는 거야. 소리가. 그럴 때 최종 5번 여기 받침 없었죠. 여기에다가 시옷을 적어줍니다. 그게 5번이야.
엄청 까다롭지. 좀 까다롭지. 이게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 이런 겁니다. 소연 씨 괜찮아? 네. 조금 있다가 우리 단둘이 만나. 그럴 시간 있잖아요. 네. 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체크할게요. 제가 써드린 거랑 좀 순서가 다르죠? 어떻게 쓸 거냐면 합성어가 조건 1. 순 우리말이 하나라도 있다 2.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3. 그리고 저는 요거를 4-1, 4-2, 4-3 요렇게 써드렸지. 4-1, 4-2, 4-3 이런 경우예요. 자, 살펴볼게요. 요거는 칠판에다가 그냥 써드릴게. 나무 더하기 가지 하면 어떻게 써야 돼? 나무 가지 이렇게 써야지. 근데 이거 읽으라 그러면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 읽어? 나무까지. 이렇죠. 요거 뒤에 거 된소리 나죠? 그러면 여기 사이시옷을 써준다고. 다음 네 더하기 가 하면 네 가지. 근데 사람들 다 뭘로 발음해? 내까 내까. 그러니까 사이시옷 써준다고. 아래 더하기 동생 하면 아래 동생. 그런데 어느 누구나 전부 다 아랫동생 아랫동생 발음하죠. 여기 사이시옷 써줘야 합니다. 됐을까요? 요거지. 그런데 우리 슬쩍 지나갔지만 전부 다 어근이죠? 앞에 모음으로 끝나지? 그러니까 사이시옷 써줄 수 있었던 거지. 됐나요? 4-2번 설명하러 갈게요. 뒷말의 첫소리 느무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던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비 더하기 물. 그러면 이렇게 쓰고 비물 비물 이렇게 읽어야 돼.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소리내서 있습니다. 뭐라고? 그렇지. 빗물 빗물. 어근 어근. 받침이 없어. 우리말 우리말. 없던 니은 음이 덧났다. 그래서 필기할 때 시옷 사이시옷 써줍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후 더하기 날.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발음합니다. 뭐라고? 훗날 훗날 이렇게 이야기해서 없던 니은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이시옷 써줍니다. 어근 어근 뒤후 한자어. 하지만 날 고유어 하나 있어. 하나만 있었어도 됐었었잖아. 그래서 사이시옷 써줍니다. 다음. 어제 일주일 만에 고기를 먹어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500g 또 쪄있더라고. 얼마나 억울하겠지. 그렇게 살찔 거면 어저께 많이라도 먹을 걸. 이렇게 써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읽죠. 뭐라고 읽어요? 그렇죠. 깻잎 깻잎.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없던 니은이 2개가 나타났죠. 그쵸? 그때는 여기에 사이시옷을 써줍니다. 됐을까요? 됐고 뒷말에 얘는 다르지. 후 더하기 1 그러면 후일. 근데 사람들은 발음합니다. 뭐라고? 훈일 훈일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없던 니은 음이 덧났으니까 표기에 사이시옷 써줍니다. 됐을까?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순 우리말. 우리말과 한자어. 즉,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말이 최소 1개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말이 최소화 한계니까 예를 들면 이 단어 볼까요? 치 더하기 과 하면 이렇게지.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치과 치과. 오! 치어근, 과어근, 합성어.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됐다. 야호! 사이시오 써줘야지. 치과. 되나? 안 된다고. 왜? 한자어. 한자어니까. 한자어일 땐 사이시오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 맨날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면 원칙에서 벗어나는 애들 있었잖아요. 원칙에서 벗어나는 단어가 우리말에 딱 6개 있어. 얘네입니다. 그래서 얘네 외우는 거예요. 고세수차 퇴회. 고수세차 퇴회. 저는 그렇게 외워놨어요. 고수세차 퇴회. 고간 곧간 고간 둘 다 한자어라서 사이시오 쓰면 안 되는데 예외. 새방 새빵 된소리가 나지만 한자어끼리라서 사이시오 쓰면 안 되는데 예외. 수 더하기 자 숫자 된소리가 나지만 한자어끼리라서 사이시오 쓰면 안 되는데 개 예외. 한 번만 더 할게요. 차 더하기 간 차간 된소리 야호 된소리 난다 사이시오 쓰자 안 돼. 한자어끼리니까 뺐어. 아니야 걔는 예외. 그런 애들이 6개가 있다. 고수세차 퇴회. 됐을까요? 고수세차 퇴회. 고가는 창고, 새방은 새 들어가는 방, 숫자는 넘버, 차가는 차 넣어놓는 거고요. 퇴가는 화장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횟수 몇 번 반복되는지. 고수세차 퇴회.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어끼리 결합한 합성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오 써주는 6개. 고수세차 퇴회. 됐을까? 이거 나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운율을 넣어줘서 해준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준말, 줄어든 말이죠. 오 더하기 아 줄이면 뭐예요? 우와, 우와. 우어는요. 우어, 오앗, 우앗, 우엇, 우엇. 얘네들이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적는다. 두어, 두어, 보았다, 봤다, 주었다, 줬다. 이거는 엄청 쉬워요. 여기 칠판 봐주세요. 왜 더하기 어 하면은 뭐겠어요? 왜 더하기 어 왜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더하기 엇이면 왜 엇. 야, 왜 엇. 이렇게 되는 거지. 쇠어, 쇠어, 쇠, 쇠어, 쇠. 되었다, 됐다, 되었다, 됐다. 줄어든 대로 씁니다.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띄어쓰기. 두 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씁니다. 단위 명사 띄어쓰죠. 앞에 말하고 한 그루가 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들은 띄어씁니다. 청군, 대, 백군. 그리고 대는요 세트 맨날 있어요. 겸, 및, 대. 하나만 더 쓰자. 등. 이 말은 전부 다 앞에다 씁니다. 그는 학생 겸 사장님입니다. 교내에 계신 교사 및 학생 여러분 모두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내 필통에는 연필, 지우개, 볼펜, 띠고 등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것. 겸, 및, 대, 등. 보조 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합니다. 보조 용어는요. 앞에 오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용언, 본용언. 그 본용언의 의미를 제한해주거나 한정해주는 용언, 보조용언.
보조 용어는 본 용어과는 달리 생략, 본 용어는 생략이 불가능하고 보조 용어는 생략이 가능한 애들입니다. 불이 꺼져간다, 불이 꺼진다, 되죠? 얘 없어도 된다고. 어쨌든 꺼지다, 가다 다른 단어지. 그러니까 띄어 쓰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붙여 씀도 허용합니다. 근데 붙여 쓰지 못하는 경우도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다음 옆에 자질구레하게 내신 대비하다가 여러분네 학교는 엄청 내신 그 문법 지저분해요 라고 하면 띄어쓰기, 조사는 앞에 말에 붙여 쓴다, 의존명사는 띄어 씁니다,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여 씁니다. 체크. 단음절, 한 글자로 된 단어가 이어 나갈 때는 붙여 씁니다. 이 말, 저 말, 한입, 두입, 그놈, 저놈, 이놈 이런 것처럼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 쓰고 호칭, 관직명은 띄어 씁니다. 그래서 서화담, 호라서 붙여 쓰고 선생, 박사는 호칭, 관직명에 해당되니까 띄어 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호 있어요? 호? 호? 나 친구들 사이에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다. 이런 것들. 번쩍 홍길동 선생 뭐 이런 것들. 가난 뭐지? 궁핍 박홍보 씨. 망나니 박놀보 씨. 흥부놀부 성 박씨예요. 근원 설화에. 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뒷페이지 볼게요.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발음에 관한 것이 있다. 발음에 관한 건 없어. 아이고야. 발음에 관한 건 없어. X. 한글 맞춤에서는 두음 법칙에 관련된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니냐, 네냐, 뇨니, 리랴, 레랴, 료류 이런 애들.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그부 뒤에 나는 예를 들면 뭐 국수, 국수와 같이 된 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표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수, 된 소리 난다. 된 소리 나는 대로 쓰라면서요. 좋아. 하지만 겹쳐나지 않지. 한 번만 나잖아. 그러니까 쓸 때에는 국수. 이렇게.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잔뜩은 받침 누구 뒤에 나왔어요? 잔뜩. 니은 뒤에 된 소리가 났죠. 니은 뒤에 오는 자음이 된 소리가 되기 때문에 어머 니은 말고 친구들 있었죠. 느르므으 뒤에 된 소리는 된 소리로 그냥 적기로 했었었는데 그래서 표기를 할 때 어떻게 적습니까? 잔뜩. 자, 여기 볼게요.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에는 무엇을 어디가 있냐? 예의는 두음 법칙에 해당되는 만어입니다. 예. 이거 두 번째로 오면은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차례를 지내다. 그거 엄청 실례예요. 할 때에 실례. 례라고 적지. 하지만 단어의 첫 음절에 왔으니까 두음 법칙 적용해서 예의라고 쓰고요. 두음 법칙에서의 적용되는 누구 있지? 여기 있죠. 백분. 원래는 여기 쓰지 마세요. 률이지. 첫 단어가 아니니까. 하지만 니은 뒤에는 열율로 적습니다. 라고 해서 백분율이라고 적고 백분율은 따지면 두음 법칙에 어긋난 거다.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무엇은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난 거고 요거 귓밥 갯날 귓밥 갯날 밥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나서 사이쇼 표기한 건 귓밥. 갯날은 개날
갯날, 니은 소리가 덧난 거죠. 그래서 갯날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얘가 나오면 펀뜻 뭐라고? 4-1 갯날 4-2 요런 게 떠오르면 좋지. 어느 학교든 어떤 선생님이든 4-1, 2, 3 요 순서대로 얘기해 주실 거예요. 뒤에 게 된 소리가 나거나 앞에 니은음이 덧나거나 니은음이 덧나거나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가르쳐 주실 거니까. 다음 사과가 몇 개 열렸나요?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단위 명사는 띄었습니다. 그 위에 문장에 단위 명사 누구 있어요? 개. 따라서 윗그림의 질문에 답한 답으로는 사과는 몇 개? 2개 있죠. 띄고 개 열렸다라고 하는 게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우리 2장밖에 안 했지만 얘는 따로 뒤에 선지로 실력하기 문제 있는 거 보니까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일단 정시.